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이며 미래의 부를 위한 투자 공부의 저자 신지상입니다. 오늘 주제는 10년을 묻어두고 지금 사두면 좋을 미국 주식들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미국 주식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책과 저자를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으실 분들이 만날 25개 기업 중에서 제가 정말 저도 좀 서학개미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있으니까 10개 기업을 엄선해 봤습니다. 그 엄선한 이유를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책에 대한 평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 사람이고요. 예, 이 제목이 미국 히든 유망주 25란 책이고요. 출판선 페이지 2예요. 이 책이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미국 주식이 뜨거운 해에 나왔으면 아마, 그리고 출판사가 3%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훨씬 더 많이 팔렸겠죠. 제가 볼 때 제가 예상하는 그 예스24 판매 지수보다 정확히 10분의 1인 걸 보면요. 지금 사람들은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너무 안 좋으니까요, 미국 주식이. 이제 정말 12월까지 오르기만 했다가, 그렇죠,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10개월 내내 한 번도 한 달도 빼놓지 않고 떨어진 해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보면 10월도 떨어지고 11월, 그러니까 올 1년 내내 마이너스 있던 할 텐데, 미국 시장이 정말 장기적으로 우상하는 주식인 게, 시장인 게 맞는 게, 그죠, 2년 연속으로, 그죠, 그렇게 하락했던 시기는 대공황 때 이후랑, 그리고 저 이제 베트남 전쟁 이후에 이제 닉슨이 이제 달러랑 금태환을 이제 금지할 이후, 이게 딱 두 번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까지 만약에 지금 예상대로 이제 내년은 경기 침체가 와서 더 주식이 떨어진다면은 그 세 번째 일이 벌어진 거죠. 100년 동안에. 그리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 서학개미들이 이제 고통스러운 건데, 사실 그래도 서학개미가 비트코인 투자자나, 그래도 지금 부동산 투자자나, 그리고 한국 주식 투자자보다 난 게, 그래서 환율이 올라주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작년에 1100원이었대 주식이 들어갔다는 소문, 지금 1450원이니까 거의, 그죠? 예. 그냥 환율 상승으로만 30% 마이너스 난 것과 비슷한. 그런데도 지금 보니까 서학개미들 유명한 유튜버들 보면은 계좌들이 마이너스가 심한 걸 보면요, 얼마나 미국 주식이 1년 동안, 그쵸, 특히 나스닥이 떨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은 4명의 키움증권에 관련된, 이 3프로TV의 글로벌 라이브에도 나오기도 했고 했던 안석훈, 그리고 김경윤, 그리고 이주호, 전채린, 이렇게 4명의, 2명의 여성, 예, 이제 방송인이고요. 2명은 이제 증권사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렇게 4명의 저자가 이제 팀을 이루어가지고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제목은 이제 미국 주식 몰라서 못 사는인데, 저는 생각할 때 미국 주식을 몰라서 못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미국이 주식이 좋다는 걸 몰라서 못 살까요? 돈이 없어서 못 살 수도 있죠. 예. 그럼 다른 이유가 있나? 지금 미국 주식이 서학개미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은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쵸, MS라든지, 그러니까 유명한 기업들과 IT 기업에만 몰빵을 하고 있어서 지금 특히 나스닥이, 그쵸, 몰락하고 성장주나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식들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유달리 손해가 크잖아요. 주변에서 진짜 테슬라도 올해 30%가 깨졌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 세 요인이 다 있는 것도 있고, 주변에, 그쵸, 지금 서학개미들이 울음만 들리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이유가 합쳐져서 미국 주식 안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의 매력은, 장기적으로 한국 주식은 그냥 10년, 쉽게 말해 한국 주식은 저는 지방령이고요. 한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는 와중에도 사실 코스닥은, 그쵸, 한 3분의 1 토막 난 거잖아요. 지금 3천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1000도 안 되니까. 그쵸, 3분의 1 토막. 그러니까, 그리고 코스피 역시 10년 전에 2000대 초반이었으니까 지금 2200 요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완전히 그냥 박스피에 갇혀 있어서 성장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북핵 문제라든지, 뭐 한국 기업의 재벌들의 오너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전망은 미국 주식이 가장 좋다. 중국 주식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철저하게 미국은 그쵸? 예, 어떤 혁신하려는 그쵸? 기업들이 성공하게 되고 경쟁력, 돈을 버는 기업들이 성공하게 되더라고요. 예, 중국처럼 어느 날 갑자기 상장 폐지되거나 그쵸? 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들처럼 어떻게 좀 투명한, 그러니까 뭐랄까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기업들이 아니고요. 주주 친화적인 그런 기업 문화가 미국 주식의 매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10개를 골랐는데 25개를 다 사면 좋겠지만 그중에 10개만 딱 고른다면 저 종목입니다. 바크라는 종목인데요. 바크는 뭐가 떠오르세요? 박, 그죠? 바크, BARK, 그러니까 개 짖는 소리가 바크잖아요. 이게 저는 정말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경향인데 쉽게 말하면 와이프 없이 딸 없이 살 수 있어도 그죠? 강아지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쵸? 예. 자식들보다 더 그쵸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크는 예, 저거예요. 이게 뜰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죠? 미국 사람들 점점 더 MZ 세대는요. 그죠? 예. 아마 결혼도 안 하고 그죠? 남자든 여자든 강아지랑 평생 살 사람들도 아마 어쩌면 결혼해서 아이 낳는 사람보다 많을 거고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정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바크 바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구독 서비스인데 넷플릭스처럼 그쵸? 어떤 자기의 강아지들의 필요한 그쵸 자기 강아지의 이제 필요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넣고 필요한 정보들을 얻는 이런 구독 서비스인데 참 신하더라고. 아 이건 한국에서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수익 모델로 우리나라도 정말 제가 이제 스타필드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그쵸 애완견이 아니고요 반려견이고 사랑견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저도 그런 그쵸 개빠 중에 한 명인데 정말 살았습니다. 이거는 근데 미래에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바크의 주식은 한번 그쵸 당장 왜냐면 이 바크는 이제 이 코로나 때도 폭락하지 않았고 지금 올해는 좀 약간 좀 하락 중이지만 전망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어버크입니다. 어버크는 처음 들어보시죠? 예. 이제 바로 기경제 그쵸? 예. 프리랜서 시대잖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앞으로 취업이 또 힘들어지고 AI 시대에는요. 이렇게 어떤 대규모 공장이나 대규모 인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쵸 사람들을 고용하는 프리랜서 시대로 바뀔 거고 사람들이 프리랜서를 선호할 겁니다. 왜냐?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프리랜서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강아지랑 하루에 10시간씩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1번과 2번과 연결이 되는데 이 플랫폼이 그쵸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프리랜서는 계속 많아질 거고 정규직 노동자는 계속 줄 테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데가 나타나면 성공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트랙스입니다. 예. 트랙스는 미국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제 저 집을 나무로 짓고 80%가 나무로 져요. 그죠? 아파트에 사는 우리랑은 좀 이렇게 얘기가 다르죠. 예, 그래서 그 나무로 짓는 소재를 그렇죠 친환경으로 그렇죠 예 인조로 데크라고 하는데 만든 업체입니다. 미국은 정말 근데 우리는 아파트가 계속 그렇죠 좁은 국토 때문에 그렇죠 아파트가 계속 그렇죠 예 결국 땅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파트가 그렇죠 대세가 되긴 하겠지만 미국은 이 트렉스라는 업체가 그렇죠 예 충분히 그렇죠 예 미국에서 그렇죠 예 좀 올해는 좀 주가가 부진하지만 전망이 좀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소파이예요. 소파이 테크놀로지스는요, 쉽게 말하면 핀테크 업체고, 이제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투자를 했던 곳이에요. 실은 저도 좀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식은 아주 안 좋죠. 23달러까지 최고가였다가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5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국내 사업개미들도 이 소파이 주식도 샀어요. 예, 스펙 상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파이 수학 모델은 이제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 하나의 플랫폼으로 비트코인부터 시작하자면 모든 거래를 다 그쵸? 예, 모든 금융상품 거래들을 다 하나의 그쵸? 앱으로 설계하자는 아주 좋은 모델로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진짜 예상보다 주가가 이제 너무 부진해서 이제 걱정인데 앞으로는 그쵸? 저는 핀테크에서 소파이가 굉장히 저 뭐랄까 그 비즈니스 모델이 좀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미국은 그죠 빚을 갚아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이 그렇게 금융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 때부터 시작해서 소파이를 그쵸 이용한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앞으로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카루나라는 기업이 5번째인데요. 이 카루나 테크놀로지스는 어떤 기업, 테라피틱스는 어떤 기업이냐면요. 미국에서 조현병 환자가 한 3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조현병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예요. 독점적인 이거 제가 볼 땐 그거예요. 조현병이 늘 것이냐, 늘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수면질환을 갖고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정말 사회적으로도 문제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범죄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병의 어떤 치료약에서 어떤 혁신적인 어떤 저는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인가, 그리고 그급에서 얼마나 그렇죠 시장 지배력이 있느냐를 봤을 때 카르나라는 업체도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번째는 조비인데요. 여기 들어보시는 업체들 이런 분들 이제 유튜버분 이제 구독자분도 계실 텐데 바로 이제 테슬라,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테슬라가 되려는 에어택시 업체입니다. 지금 나스닥에 상장해 있고요. 예, 그리고 조비가 기술력도 지금 가장 좋고, 그리고 전망도 가장 좋다는 평가를 해요. 예, 조비 말고 그 중국에는 이항이라는 좀 약간 그좀 뭐를 중국에 워낙 제가 비호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불투명한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릴리움이라는 독일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컵터라는 독일 업체가, 독일이 또 강세네 이런 그죠? 예, 키티호크라는 또 미국 업체, 이렇게 6개가 지금 다 그죠? 미국 둘, 독일 둘, 중국 하나, 이렇게 5개가 UAM에서 그죠? 선두주자인데 제가 볼 땐 조비가 가장 기술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5밖에 안 하거든요. 폭락해가지고 주식이. 예, 왜냐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언젠간 옵니다. 예, 자율주행차보다 어쩌면 빨리 올 수도 있어요. UAM이. 그래서 저는 조비 같은 회사는 10년을 두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차원에서 투자할 만한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번째가 더 리얼리얼인데요. 이건 무슨 리얼 하니까 무슨 뭐 리얼리티 쇼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명품들을 거래해서 그렇죠. 이거는 여기 NFT 기술도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명품을 사고 싶지만 돈이 없잖아요. 결국 명품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식주에서 왜 먹는 것보다 그리고 사는 것보다 왜 의가 먼저 나옵니까? 사람들은 결국 남한테 보여주는 의식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따라서 어떤 지위라든지 어떤 신뢰도 이런 게 결정이 되잖아요. 예, 사기꾼들은 계속 옷을 잘 입죠. 그래서 이런 명품에 대한 수요들이 있어서 그걸 그저 명품이란 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그걸 중국어든 뭐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예, 그걸 중고하는 플랫폼이 더 리얼리얼인데요. 전망이 좋고, 저는 그 네이버가 그쵸, 예, 미국의 당근마켓을 인수하는 것보다 이 업체를 인수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네요. 예. 8번째는 크레토스입니다. 이거는 무슨 기업이냐면 그 전쟁의 신인데요. 여기 이제 발키리라는 이제 드론, 그쵸? 쉽게 말하면 전쟁용 드론이 이제 앞으로 그쵸? 미국도 그렇고 이제 러시아 같은 나라도, 러시아는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막강한 군대랑 맞서기 위해서 군대를 2천만 명을 동원했고요, 군인을. 그러니까 전 인구의 10분의 1을 군인으로 투입을 했고, 그 중에 1100만, 절반이 죽었거든요. 그런 인해 전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도 그렇게, 아마 러시아 국민 중에서 한 명도 없을걸요? 푸틴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예, 옛날 스탈린이나 히틀러 시절의 독일이나 소련이랑, 그죠? 그때 스탈린 때문에 무서워서 그랬던 거지만, 그런 이제 사람들은 군인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을 대체할 뭔가 킬러 무기가 필요한데 크레토스가 있죠. 이거는 제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투자자는 이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랑, 그리고 미국의 캐시우드인데, 캐시우드가 유일하게 지금 투자한 그쵸, 예, 그 이제 방산 업체가 크레토스입니다.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죠, 결국 그죠, 인류가 평화를 추구하기 힘들고 결국에 미국과 중국 간에도 언젠간 전쟁이 날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 이런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투자하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크레토스는 아마 올해도 그렇게 주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탈라 거버먼트 프로퍼티스라는 기업이 9번째인데요. 이 기업은 뭐냐면요, 이제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가 B2가 아니고 C2C나 이런 게 아니고 B2G죠. 예. 정부를 대상으로 이제 그 FBI 같은 경우, 다 지사들, 그러니까 이런 사무실을 빌려주고, 그리고 이동식 사무실을 만들어주는 서비스예요.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괜찮죠. 정부를 상대로 한다는 거 안정적이잖아요. 미국이 정부가 망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열 번째는 올버즈라는 업체인데, 올버즈는 저거예요. 그 신발 회사인데, 그죠? 아주 친환경 신발입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극찬했던 기업이고요. 이렇게 저는 착한 기업이 언젠간 돈 버는 세상이 ESG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이렇게 제가 골라봤고요. 책 복리의 평가를 하자면 왜 미국의 나스닥을 주목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고 미래를 길게 봐야 돈을 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고요. 글이랑 그래프가 적절하게 분량이 있고 전문성도 보여서 좋은 책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책들이 아쉬운 점은 한 가지입니다. 리스크 팩터. 사실 이게 다 위험하잖아요. 이 기업들이 아직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아니고 꿈으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니까. 그래서 25개 기업들이 다 돈을 벌고 성공할 가능성은 좋겠지만 아마 그러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리스크 팩터를 그리고 사실은 리스크 팩터를 다룰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알 수 없는 변수들이 해마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뤘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간 괜찮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으셨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